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예 매체 콜라이더에 올라온 흑백 요리사 극찬 리뷰를 살펴보고 이슈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출시된 경성 크리처가 전세계 3위에 올랐고 엄마 친구 아들 8위, 흑백 요리사는 순위 밖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K 컨텐츠 소비가 높은 나라였는데 영국 플리스페트롤 순위가 미스터리합니다. 흑백 요리사 또한 프랑스와 독일에서 순위에 꾸준히 잡히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순위에 잡힐 때 영국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 3위에 오른 경성 크리처 순위에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어권 나라들과 프랑스, 독일까지 탑10에 들었는데 영국만 탑10 순위에서 없는 것이 이례적인 일입니다.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영국 넷플릭스가 플리스페트롤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에 의한 플리스페트롤이 데이터 장난을 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플리스페트롤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갑자기 영국에서 K 컨텐츠 소비를 보이콧했거나 아니면 K 컨텐츠 방영을 중단했거나 하는 이변이 없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흑백 요리사 순위에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경성 크리처 영국 순위를 보니 확실해졌습니다. 각설하고 흑백 요리사를 리뷰하는 미국 콜라이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은 항상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강렬한 리얼리티 TV를 좋아했지만 훌륭한 음식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기술과 결단력에 대해 과소평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모든 참가자가 전문 셰프의 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얻을지 항상 알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흑백 요리사를 보았습니다. 백종원이 참여한 이 시리즈는 제가 본 다른 요리 프로그램과 얼마나 빨리 차별화되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리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온 100명의 셰프가 경쟁한다는 전제가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신선한 접근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해서 화면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이 시리즈가 왜 이렇게 반응하게 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슈에 대해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개성입니다. 내 모든 프로그램들은 독특한 참가자가 있겠지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캐스팅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시리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리즈에서는 무시할 만한 요리사에게 진정한 열정을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끝없이 즐겁고 가슴 뛰는 시청을 만들어냈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종종 넷플릭스의 다른 인기 한국 시리즈 피지컬백과 비교되는데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진 100명의 요리사를 모아 강렬한 도전에서 경쟁하게 하며 각자는 어떤 계급이든 진정한 요리의 달인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도전을 요리 기반 도전으로 바꾸지만 여전히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경쟁을 제공합니다. 요리 프로그램은 항상 플레이어가 엄청난 매개 변수를 따르도록 강요하지만 흑백 요리사의 첫 번째 도전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리를 요리하세요. 그 이후의 도전은 비슷하며 전반적으로 작은 규칙이 있지만 각 도전의 플레이어는 음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독특한 기술 접근 방식을 보존하면서도 그들을 판단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인상적인 식사 뒤에 누가 있는지에 알게 되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미슐랭 스타 셰프부터 한국 교육부의 한국 급식의 달인까지 이 쇼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모집했는데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정말 음식을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자가 만든 음식에 쏟은 열정의 양을 보여주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전체 프로그램에 마음을 더합니다. 수년간 요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뭉클하지만 만화책을 보고 스스로 요리하는 남자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야 하는지 듣는 것, 전통 한국 요리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나이든 여성이 그녀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을 보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이 시리즈는 음식에 대한 사랑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청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은 항상 자신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시청자에게 음식에 대한 경험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출연진을 보여줍니다. 재밌는 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이 쇼가 전문적인 경계를 무시하는 방식이 시청자들이 즉시 사랑에 빠질 수많은 참가자를 선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쇼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요리쇼를 만들어냅니다. 플레이어가 항상 가장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출연진을 제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옳은 일을 하지만 흑백요리사의 일부 측면은 확실히 희망찬 시즌2에 대한 약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20명의 미슐랭 스타 셰프에게 2라운드 경쟁에 즉시 통과권을 주는 이 시리즈는 프로그램에서 내세우는 공정성 중 일부를 벗겨냅니다. 하지만 이 쇼는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진부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가자들의 평범한 시작만으로도 청중에게 그들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신을 주고 사로잡는 경험이며 무엇보다도 당신이 다시 한번 음식의 사랑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흑백요리사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음식 경영 프로그램의 세계에서 흑백요리사는 음식과 창의성에 대해 주저없이 집중하는 것이 돋보입니다. 많은 유사한 프로그램이 성격 충돌이나 멜로드라마적 내러티브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지만 흑백요리사는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술성과 장인 정신에 중점을 둡니다. 다양한 요리 배경을 가진 재능있는 셰프, 인상적인 심사위원단,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혁신적인 도전 과제를 갖춘 이 쇼는 요리 예술에 대한 매력적인 모습을 선사합니다. 다른 리얼리티 경쟁과 마찬가지로 특히 일부 셰프의 지나치게 시끄럽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에 관한 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흑백요리사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음식 준비의 복잡성을 보여주기 위한 헌신입니다. 각 에피소드는 테크닉, 맛 페어링, 프리젠테이션의 마스터 클래스처럼 느껴집니다. 넷플릭스의 최신 리얼리티쇼 흑백요리사는 다른 어떤 요리와도 다른 요리 대결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극찬을 해야 했어요. 모두가 시청해야 해요. 이 프로그램은 놀랍도록 잘 고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판단 방법을 소개하고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유사한 프로그램에 비해 전반적으로 훨씬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양성과 깊이가 놀랍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이고 재밌어요.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쇼가 저희가 가르쳐준 게 있다면 특히 팀 라운드 이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많은 돈을 쓴다고 해서 그곳이 최고의 음식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가장 재밌게 봤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고 40분 동안 요리하는 장면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금방 흥미로워져서 몰아보기로 밤을 새워버렸습니다. 초반 비빔밥왕이 탈락하는 방식이 재밌었어요. 어젯밤부터 보기 시작해서 7화를 연속으로 시청하게 되었어요. 요리 경연쇼에 이렇게 열중할 줄은 몰랐어요. 나머지 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훌륭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심사위원의 대화를 보는 것은 즐겁습니다. 나이든 심사위원은 최종 맛에 집중한 반면 3스타 심사위원은 맥락 전달 여부와 셰프 매칭에 대한 기대치를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1대1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중 2명만 심사위원을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들기름 아이스크림이 2차전에서 우승했어야 했는데 심사가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질감이 녹을까봐 걱정했는데 질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화골은 완벽했지만 아이스크림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디저트는 한국 요리에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국 서양 요리만큼은 아닙니다. 그가 디저트를 만들기 전까지는 누구도 디저트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재료를 실제로 선보이는 것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8개월 동안 서울에 살았고 그 이후로 3번이나 서울에 방문했는데 서울에서 디저트가 인기가 없다는 점에는 확실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동아시아는 일반적으로 독특한 디저트, 특히 예상치 못한 두 가지를 결합한 디저트를 좋아하고 개척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처음 2개의 에피소드만 시청했지만 이 모든 다양한 기술과 각 요리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참가자가 이거 다 동네 식료품점에서 살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라고 하면 안타깝고, 여기 영국 시골에서는 청경차도 못 사서 울고 있어요. 저는 음식에 대해 별로 모험을 하지 않지만 이 쇼를 보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쇼를 너무 좋아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눈물이 나고 있어요. 요리 방송을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이 쇼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까다로운 심사를 거쳤습니다. 한 입을 먹는 것을 보기 힘든데 그게 한 입 서바이벌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6화에서 블랙팀의 팀워크가 정말 좋았어요. 반면에 화이트팀은 불안했어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모든 에피소드를 한꺼번에 방영하는데 왜 이 쇼를 주간별로 방영했을까요? 이제 7개의 에피소드를 본 후 8월 10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너무 신나는 이 쇼의 흑수저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피지컬백보다 낫네요. 팀워크 경연은 정말 긴장됐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도 이슈에 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열성적으로 댓글로 이슈의 리뷰를 달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대부분 순위권을 형성하는데 영국만 요즘 신규 K 컨텐츠들이 전혀 순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이유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